with me together. 위키드 파트 1이 공개된 후 1년 만에 최종화인 파트 2가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2를 보시기 전 1편에 대한 정리와 알고 가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모아 가이드 리뷰를 준비했어요. 보고 가시면 후회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 꼭 시청하고 가시길 바라며 영상을 준비한 저는 현이버스 채널의 현입니다. 영화 위키드의 원작 뮤지컬 위키드는 2003년 브로드웨이에 처음 등장한 뒤 6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며 6조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들인 대작으로 그 유명한 4대 뮤지컬을 사뿐히 지려밟고는 세계 최초로 9년 연속 뮤지컬 1위 자리를 지켜온 작품입니다. 이 때문에 뮤지컬 위키드의 원작 그레고리 맥가이어의 소설 위키드가 역주행을 시작하며 무려 600만 부나 팔리는 등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영화의 개봉이 확정되었을 때는 뮤지컬과 소설 모두 판매량 1위 를 기록했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작년 개봉한 영화까지 전세계 7천만 명이나 관람해 1조 1천억 원이 넘는 흥행을 했으니 원작자는 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렇다 보니 영화를 진행할 때도 소설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뮤지컬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따라 제작되었으며, 원작과 뮤지컬의 차이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설을 찾아 읽어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영화나 뮤지컬처럼 밝고 편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냉소적이며 어둡고 선정적인 부분이나 잔혹한 장면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원작과 비교 영상을 링크에 첨부해 두었으니 후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키드의 플레임은 오즈의 마녀들의 숨겨진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죠. 맞습니다. 위키드는 사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마녀들의 과거사를 창의적으로 변주해 성인용 소설로 기획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화 뮤지컬 파트 1에서는 사악한 서쪽마녀 엘파바부터 도로시가 타고 온 집에 깔려 죽었던 동쪽마녀, 그리고 도로시에게 동쪽마녀의 마법 구두를 건네주며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보라 했던 착한 마녀 글린다, 여행 중 만났던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과 겁쟁이 사자, 오즈의 마법사까지 이들의 과거가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번 작품 파트 2는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동화 오즈의 마법사처럼 도로시의 등장으로 시작되어 서쪽마녀가 죽는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예정이니만큼 1편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며, 이제부터 핵심 부분들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The direct result of a bucket of water thrown by a female child. The Wicked Witch of the West is dead. 영화는 오즈의 마법사의 엔딩처럼 사악한 서쪽 마녀가 죽고 세상의 평화를 찾는 장면을 보여주고는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Are people born wicked, or do they have wickedness thrust upon them? 이 말을 전하는 건 착한 마녀 글린다였는데, 그녀의 표정은 왠지 어둡고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걸 티나게 보여주다 보니 동화를 아는 우리가 사악한 마녀라 믿고 있었던 존재 서쪽 마녀에게 사실 어떤 사연이 있었구나, 과거로 돌아가 녹색의 엘파바가 태어나기 전 그녀의 부모님을 보여줍니다. 출장을 떠나는 영주 몰래 미니 차미스를 들이키고는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는 부인은 이후 녹색 피부의 아이를 낳았고 그녀의 이름을 엘파바로 지었습니다. 여담으로 엘파바의 이름 뜻은 오즈의 마법사를 만든 프랭크 바움의 이니셜 LFB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글자죠. 하지만 체면과 명예가 중요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엘파바를 돌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동네 아이들도 함부로 그녀를 대했는데, 이때 느낀 분노와 증오가 엘파바의 마법적 재능을 각성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작중 내내 어머니의 불륜의 상징을 유품인 줄 알고 들고 다니는 모습은 어려서부터 이미 흑화할 만한 트리거를 여러 장착해둔 상태죠. 뿐만 아니라 박피를 하거나 햇볕에 태워도 벗겨지지 않는 녹색 피부는 오히려 물에 닿으면 피부가 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평생 제대로 된 샤워도 하지 못했고,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엘파바에게 물을 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가문의 비극은 엘파바의 녹색 피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 네사로즈가 하반신 마비로 태어났던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유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원작에서의 설정은 그녀들의 어머니가 엘파바와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임신 후 한 집시에게 약을 구해다 먹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네사로즈를 하반신 마비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집시의 정체나 약의 의도에 대한 설정은 책에 더 나와
등장했지만 영화와 뮤지컬에는 생략된 부분이라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네사로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엘파바. 시간이 흘러 네사로즈가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식 날 아버지는 선물이라며 그녀에게 구두를 건네는데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너무한 게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Mother's jeweled shoes. 이는 사실 어머니의 유품이었고 원작에서의 네사로즈는 다리가 아닌 두 팔이 없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출이 가능했던 것이죠. 더 재밌는 건 네사로즈 또한 작중 등장하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또 다른 불륜남이자 유리공예사였던 남자의 자식이라는 사실. 그러니 이 구두는 사실 친어머니와 친아버지, 본인의 친아버지라 믿는 영주 아저씨 모두의 선물인 거예요. 아주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죠.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선물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네사로즈. 그런 그녀를 인솔하는 엘파바를 인트로에서 착한 마녀로 등장했던 글린다가 반겨줍니다. You're green.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한 그녀는 엄랜더의 귀족으로 등장하며 권력과 인기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보니 글린다를 상징하는 주제곡은 그 유명한 위키드의 대표곡 퍼퓰러. 그리고 그녀가 마법사가 되기 위해 쉬즈 대학에 입학했다는 설정은 이 세계가 마법사 오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법사가 된다는 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거라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글린다를 뒤로 한 채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가려던 엘파바를 학교 직원이 가로채려 하는데 성격이 조금 다혈질인 건지 엘파바는 분노하며 마법을 쓰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학교 기물이 파손되고 난리통이 되는데요. 이를 쉬즈 대학 학장 모리블이 덮어주며 That was me. Of the unexpected. 그녀를 마법학과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켰습니다. 엘파바의 마법적 재능을 옆에 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얼떨결에 대학에 들어간 엘파바는 글린다와 한 방을 쓰게 되지만 글린다는 그녀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엘파바를 망신 주기 위해 파티에 초대하는 등 못되게 굴었었죠. 그럼에도 엘파바는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마법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Miss Alphaba has requested that I include you in our sorcery seminar. 인기에 집착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고 마법사가 되고 싶어하나 재능은 없는 그녀에게 자신과 비슷한 결핍을 느낀 거예요. 이에 감동한 글린다는 그간 엘파바를 괴롭히던 자신의 행동들을 후회하며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되고 이때 엘파바는 어머니의 소주병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It was my mother's, that's all. 그리고 등장하는 새 인물들, 먼치킨에서 온 보크라는 아이는 글린다를 짝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다리가 불편한 네사로즈나 좀 챙기라며 글을 보내고는 자신은 피에로라는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피에로가 모르는 사이 결혼 계획까지 잡아버렸죠. Piero and I are getting married. Oh, he doesn't know you. 얼마나 귀엽던지. 그것도 모르고 글린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네사로즈를 챙기는 보크와 그의 친절함이 사랑이 아닐까 혼자 감정을 키워가는 네사로즈.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2편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세계는 동물들도 인간들과 같은 지능을 가졌기에 직업을 갖거나 돈을 벌었던 만큼 강단에 서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동물들이 행방불명되거나 말을 잃고 갇히게 되는 등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가뭄으로 인류가 기근에 시달리면서부터 상황을 탓할 데 없던 인간들의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더 급진적이고 빠르게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마지막 남았던 동물 교수 딜라몬드까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대신 들어온 역사학 교수가 보여준 미래는 정말 끔찍했죠. One benefit of caging an animal this young, in all likelihood, you'll never learn to speak. 이는 차별과 억압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 엘파바를 자극했고 Someone's got to do something. 그녀는 마법을 써 사람들을 잠재운 뒤 사자를 데리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마법에 걸리지 않은 글린다의 남자친구 피에로가 그녀를 쫓았고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이는 2편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질 예정이고 예고편에는 이런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대놓고 눈빛이 달라진 피에로의 모습에 촉이 좋은 글린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 또한 엘파바처럼 동물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피에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이름을 갈린다에서 글린다로 바꾸게 됩니다. But simply Glinda. 동물교수 딜라몬드가 갈린다라는 발음을 하지 못해 매번 그녀를 글린다로 불렀었거든요. Linda. Oh,
하지만 엘파바가 사자를 구해준 사건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인물은 또 있었는데요. 시즈 대학의 학장 모리브리였죠. 그녀는 사실 이 모든 동물 탄압 사건의 배우였으며 엘파바를 이용하려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에게 부탁해 엘파바를 성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에게 권력의 맛을 보여주며 설득해 이용하려 한 것이죠.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엘파바는 혹시 자신의 녹색 피부를 오즈의 마법사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기쁜 마음에 초대를 승낙하고 오즈가 있는 에메랄드 시티행 기차를 타게 됩니다. 이때 여차저차 글린다도 함께하게 되는데 Come with me. What? To meet the wizard. I wouldn't want to impose. I'm coming. 그렇게 오즈에 도착해 관광을 하던 그녀들. 여기서 이야기꾼으로 등장한 두 인물은 원작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엘파바와 글린다를 연기했던 이디나 멘젤과 크리스틴 체누에스입니다. 감독인 존 추는 자신이 처음 위키드란 뮤지컬을 봤을 때의 감동을 돌려주고 싶어 그들을 불러 촬영했다고 해요. 그리고 등장하는 위니 홀츠먼은 위키드의 원작 각본가이며 스티브 슈워츠는 위키드의 뮤지컬 작곡가였죠. 여튼 그렇게 그녀들은 오즈의 성에 도착하고 마법사 오즈를 만나게 되는데 배우에 있었던 학장 모리블까지 은근슬쩍 등장하고는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며 엘파바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머리라는 마법서를 보여주는데요. 이 책은 고대의 마법서로 수많은 주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학장 모리블이나 마법사도 이를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데려왔던 거예요. 이 책만 해독해 마법을 쓸 수 있게 되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신기하게도 엘파바는 책을 보자마자 묘한 끌림을 느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주문 때문에 성을 지키고 있던 원숭이 경비대에게 날개가 생기게 되고 마법사의 실언으로 그들이 엘파바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It's just what we hoped for. Eyes in the skies. They'll make perfect spies. Spies. It's you. You're behind all of this. 뿐만 아니라 오즈의 마법사가 가짜라는 사실까지. If you wanted spies, why don't you just... You have no real power. Exactly. That's why I need you. 뒤통수를 연속으로 후려맞은 엘파바는 그리머리를 갖고 도망치고 글린다가 그녀를 쫓았으나 Come with me. 함께 가자는 엘파바의 손을 끝내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우정보다 권력과 인기가 더 절실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행복을 기도하며 함께 불렀던 노래 디파이닝 그라비티는 워낙에 임팩트가 강한 곡이다 보니 파트 1이 비록 이런 애매한 타이밍에 끝났음에도 영화가 완결된 느낌을 주며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엘파바가 어쩌다 사악한 마녀로 낙인 찍혔는지 보여주며 끝이 났습니다. 이때는 정말 1년을 어떻게 기다릴지 너무 힘들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버렸네요. 이 편을 볼 수 있어 좋기는 한데 와 시간 참. 그럼 파트 1에 대한 가이드 리뷰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위키드 파트 2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지금까지 현이버스 채널의 현이었습니다. 안녕.